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페일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절대가 들어가는 소리는 무조건이라는 소리죠. 무조건 되는, 무조건 참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산술기하라든지 코시슈바르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먼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증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죠. 다 외우면 좋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면서 머리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하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건 몰랐었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곱씹으면서 좀 기억해 놓고 나중에 뒤에 문제 풀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2, 고3이 됐을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사용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할 게 실수입니다.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 우리가 실수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요. 수직선을 처음 무리수 배울 때 수직선을 배우는데 자, 0을 기점으로 0보다 오른쪽이면 양수였고요. 0보다 작으면 음수였어요.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조건이 따로 주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A를 0을 기준으로 자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0은 어느 한쪽에 들어가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에 답을 구할 수 있다 없다까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는요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0인가 아니면 0보다 큰가 아니면 0보다 작은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고 이제 특히 사용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이 없을 때, 조건 같은 게 안 보일 때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아마 했던 내용일 겁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런 내용은 당연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커, 양수일 때 만약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일 때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 자, 2번, 3번, 4번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죠. 이 내용도 우리가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자, A가 B보다 커요. 또 B가 C보다 커요. 그러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더하거나 똑같은 걸 빼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자, A가 B보다 큽니다. 그런데 C가 양수, 즉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가. 하지만 자, A가 B보다 큰데요. 음수다. C가 음수면요.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부등식에서는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공식이다 보니까, 그런 성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제목대로 절대부등식. 자, 보면은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 자,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즉, 증명할 때 이용되는 성질들을 보면요.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이항을 해도 되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양수다. 반대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면, 아까 위에서 했죠?
실수를 제곱하면 최소값이 0입니다. 왜? 음수는 제곱해도 양수니까. 자, 그리고 실수를 제곱하고 더하고 제곱한다. 그러면 A가 0, B가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모두 0보다 커진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기억합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아, 그러면 당연히 A, B는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절대값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절대값을 제곱을 해요. 그럼 어차피 제곱하기 전에 이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로 바뀌죠.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제곱이 있으면 그냥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은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A, B를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절대값으로 씌운 결과나 각각 A 먼저 절대값, B 절대값, 그리고 곱한 겁니다. 나중에 연산을 해도 내용은 같다. 즉 결과는 같다라는 거. A하고 B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A가 B가 둘 다 양수일 때죠. 그러면 당연히 제곱하면 커진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다. 하지만 A가 또는 B가 음수가 하나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또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절대 부등식이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제 절대 부등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식이죠. 자, 요거 보시면 당연히 뭔지 아시죠?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A, B가 실수면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죠? 실수니까.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A-B의 제곱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는 A 플러스 B가 0일 때 성립. 등호는 A-B가 0일 때 성립.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3번, 4번을 간혹 저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얘는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자,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앞에 두 개 가지고. 자,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B.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죠? B의 절반이 필요하죠. 즉 2분의 1 B의 제곱이 된다면 얘는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제곱이고, 자, 뒤에 B의 제곱이 더 있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 자, 이거는 동류항이니까 계산되죠.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그러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 양수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 A의 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이 나셔야 되죠. 만약에 생각이 안 냈다면 앞에 인수분해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인수분해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2분의 1 결과만 쓸게요. A-B제곱 플러스 B-C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등호는 당연히 A하고 B, C가 모두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그럼 모두 양수겠죠. 그죠? 모두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일 때니까 는도 포함을 시킵시다. 자, A하고 B가 음수든 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절대값을 하면 그걸 더해서 절대값 한 것보다 무조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만약에 A, B가 만약에 부호가 똑같잖아요. 그럼 는이 성립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 A가 마이너스 3 그리고 B가 뭐 2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5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해버리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크죠. 부호가 다르면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부호가 만약에 똑같다면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빼는 거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빼는 거면. 같다라는 것은 언제 A하고 B가 이제 연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값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하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예전에는 조합평균이라고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이 식 자체에 대한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양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이 산술기하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는 100% 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겁니다. 뭐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 대한 평균, 이런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기하평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변이 X인 정사각형하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A, B, 이 넓이가 똑같아. 그때의 X값,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기하라는 게 도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식은 얘입니다. 자, 산술평균은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요, 식을 얘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자, A 플러스 B,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요, 얘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으로 많이 풉니다. 문제는 거의 다 이걸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식은 얘입니다.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식은 이거라고요.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만약에 두 양수의 합 얘를 알려주다,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값을 물어볼 거고, 반대로 두 양수의 곱을 알려준다, 그럼 나는 이 값을 찾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A, B의 합 또는 A, B 곱 이걸 주거나, 아니면은 약간 역수관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수관계처럼 보일 때, 이건 뒤에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할 때 최대, 최소, 특히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최대값도 종종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최대 최소라고 말할게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오늘 한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가 바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3 때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표준형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x가 몇일 때 최대, 음수면 x가 몇일 때 음수면 그때 최대죠. 최대. 그리고 만약에 양수면 이 값이 최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2차 함수일 때. 근데 2차 함수가 아니라 약간 역수관계다, 또는 합, 곱을 알려준다, 이럴 때는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거.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부분인데, 얘도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4개 모두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먼저 볼게요. 이쪽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 여기서 보통은요, a하고 b를 보통 숫자를 주어줘요. 실수. 그러면 이런 식이죠. 3x 플러스 2y의 제곱. 그러면 a가 3이죠. 그리고 b가 2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냐? 이 값을 주어지던가 이 값을 주어지던가. 만약에 이 값을 주어지면 이거 구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값을 알려주면 얘를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외우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A, B를 숫자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A, B 숫자 X, Y는 보통 문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낸다 싶으면 요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요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산술기하는 그나마 잘 외웁니다.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이거를 많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개수분의 X, 개수분의 Y. 여기 있는 바로 AX, BY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수분의 X, 개수분의 Y. 얘들이 같을 때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AY하고 BX가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